브랜딩 얘기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F&B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영이 정말 중요했었던 공간이었어서 그 정원 자체를 한 스쿱 떠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F&B 자체도 좀 그리너리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로 하나의 그 플레이트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실내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실외인 정원에서 먹거나 또는 여행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그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본인이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그 자연경관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한다면 충분히 테이크아웃 고객까지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실내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테이크아웃 솔루션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해나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박스를 만들었어요. 실내에서 먹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자연 경관에서 이 식사를 하길 바랬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에서도 뭔가 상징성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길 바랬고, 이 종이 박스를 열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저희가 개발한 메뉴들이 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엔 슬로건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쁜 박스를 만들고 그치는 거가 아니라 이 박스가 좀 더 재활용되길 바라기도 했고, 그리고 담소유라고 하는 본갓의 시그니처는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일 텐데 그 식물들의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담소유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릴렉스는 쉼이란, 그리고 새로움이란, 그리고 에덴 오브 제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걸까? 라는 것들을 좀 이 박스 안에 다 담아내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F&B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딩에 대한 단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공간은 사람들이 조금 더 천천히 즐기고 조금 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또는 나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담소 이름이 소요와 담요, 이 공간이 포근하게 안겨지게 되고 덮이고 안아주는 느낌, 그 시간을 좀 더 소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담소유라고 하는 네이밍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허그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공간이랑 브랜딩적 요소로 접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 오면 나만의 새로운 헤리티지를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으로 우리가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이 공간은 주차장을 지나면 A동, B동, 그리고 정원으로 나눠지는데요. A동은 편집샵입니다. A동 편집샵 같은 경우는 공간별의 이제 기능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을 만들었는데, 앞서 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록을,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들을 풀어간다 라는 것들을 좀 토대로 공간의 동선을 설계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간 안에서 단순히 제품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두 번째 섹터에서는 이 제품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헤리티지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섹터에서는 정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풀어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그 정원에 대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하나의 그 책갈피를 만들게 됐었어요. 보통 샵카드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샵카드가 이 공간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샵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토대로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곳일 텐데, 그 안에 정보와 주소가 과연 중요할까? 오히려 그 편집샵 공간에서 큐레이션된 책을 한 권 사서 이 책갈피를 통해서 시간을 쓰고 시간을 보낸 것들을 토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담소유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샵카드 대신 책갈피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원에 들어섰을 때 저희 이제 공간 디자이너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비 오는 날 현장을 갔는데 그 정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향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 한 스쿱을 떠서 F&B를 만든 듯 그 향을 담아서 풀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향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소요만에서 풀 수 있는
평온이라고 하는 향을 이제 풀어가면서 브랜딩해서 좀 더 접목을 해서 전개에 나가서 그걸 편집샵 내에서 전반적으로 풀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집샵을 통해 지나서 나오면 바로 카페동이 보여지는데요. 카페동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에서는 많이 어두웠었고 그리고 창이 굉장히 좁았었어요. 그리고 가구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이었고 부엌이랑 그리고 내부 공간들은 한 4대6 정도? 뒤쪽이 이제 그 주방이어서 뭔가 제조를 한다거나 사무실로 쓴다거나 또는 창고로 쓴다거나 하는 기능이었고 앞쪽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한라산의 뷰를 무조건 폭넓게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나를 안아주는 따스한 느낌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 공간인 만큼 충분히 더 밝아져야 된다. 그리고 공간이 더 많은 고객이 이 실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방 공간은 한 30% 그리고 오히려 홀의 공간은 70%로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벽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주방의 공간을 좁게 하지만 사실상 더 공간을 트여서 좁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뒷면에는 예전엔 원래는 문이었지만 저희는 창을 터서 그 창을 통대로 빛이 사방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편집샵을 지나서 카페동을 봤을 때도 저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이 저희가 공간을 풀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희가 주로 이루게 됐었던 컬러 매트리얼은 이런 소재들입니다. 따뜻한 우드, 라이트한 것들, 유리, 그리고 보타닉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존이 갖고 있는 건물의 스트럭처인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가구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유기적 형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모두 다 딱딱하게 돼 있고 정원만 유기적 형태들이 많이 덮여져 있었을 때 중화를 시켜주고 싶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정원을 담은 테이블의 모습을 좀 만들었을 때 그 형태가 고객들에게 조금 더 상징성 있게 좀 더 새로운 면모로 이 공간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공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A동, B동에는 이 브릭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브릭은 그 웍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웍스라는 브랜드는 이 버려진 그 패브릭을 다시 브릭 안에 다시 재가공해서 갈아서 넣어서 ESG 환경적 요소에서 새롭게 소재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팀이에요. 이 팀과 협업을 통해서 그 제주의 정원에 대해서나 식물에 대해서나 환경적 요소의 메시지가 있는 것만큼 매트리얼을 선택을 했을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웍스에서도 고민이 항상 이 브릭을 썼을 때 파타고니아나 다양한 브랜드에서 썼을 때는 항상 월에서만 썼었대요. 벽면이나 다른 이제 구조물에서만 썼었는데 리테일로 접목했을 땐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로 풀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담소에 있었던 가구들이 버려지지 않고 덧대어서 이 브릭을 통해서 야외 가구로 활용되는 것. 두 번째는 카운터로서 장치가 되어서 이 환경적 요소의 소재들을 갖고 좀 더 재미나게 풀고 그리고 하나의 무드가 톤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컬러들이 보이면서 그 매력도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간의 밀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숍에서 이 편지지 종이를 하나 받아가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접어서 하나의 우편만 붙이거나 또는 우편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키트인데요. 이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테이블의 사이즈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B동 카페에서 A동에서 가져온 종이를 갖고 편지를 쓰거나 나만의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적합할까라는 부분들을 풀게 됐었고 그런 걸 토대로 이 고객이 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풀어갔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랜딩 전에는 담소여가 노배치 노키즈는 존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지금 애들도 방문 가능하고 그 동물도 가능한 곳이 돼서 그거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노키즈 노펫존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유사 브랜드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자녀 결제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를 선택하는 여행자들 중에도 오롯이 쉼을 위한 여행이었을 때 가족과의 힐링들이 되게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제주 항공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막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키웠던 금순이랑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랑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렇듯 반려견이 사실은 아기와도 같은 또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함께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을 찾아갔을 때 더 깊은 추억을 진하게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하는 솔루션에서 저희가 많이 어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자체가 노키즈 노팻에서 조금 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배우 상권이나 유사 상권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열어뒀을 때 훨씬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시스템이 좀 바뀌어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설명할 땐 사실 브랜딩이랑 공간 디자인이 거의 70% 이상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담소요를 얘기할 때는 90% 이상 데이터와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 개척해야 되는 개척지나 또는 몰랐던 공간을 발견하게 만들거나 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야 할 때는 굉장히 그 관념적 요소를 발췌해서 풀어가는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상 근거화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 이 브랜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소요라는 브랜드는 저도 저희 아기랑 같이 가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있으면 하는 정말 진심을 다해 풀어갔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두 대표님도 고객에 대한 문학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게 잘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꼭 포근하게 한 번쯤 안아줄 수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안내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브랜딩, 그리고 공간에서에 대한 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단순한 요소에서 풀어가기보단 심사숙고하여 90% 이상의 에너지를 타당성을 맞춰나가는 작업들을 풀어갔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 디자인을 했을 때 고객들이 이 공간에서 뭘 제일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 전에는 그 담소요 공간이 되게 어두웠고, 약간 불편한 점이 좀 있었던 건데, 근데 그 공간, 그 정원 처음 방문했었을 때 되게 차분하고 평안스럽다라고 그걸 느껴서, 그래서 이것도 실내인데, 근데 이 느낌도 내부에 인테리어 안에 가져오고 싶다라서 그 생각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 쉼을, 그 편안함, 그 평화로움 어떻게 인테리어 공간에서 어떻게 풀리는 건지, 그래서 그걸 그 디자인 반영이 됐었고, 컬러 시스템은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그 정원에 갔었을 때 그 식물 타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컬러 샘플을 가져가서 그래서 그 식물을 맞추면서 이렇게 셀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미난 일이었던데, 근데 결국에는 그 브랜드 컬러 시스템이 됐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되게 재미났던 경험인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식물들을 몇 가지 셀렉해보고 그거를 컬러를 이제 저희가 체크하면서 우드는 대표하는 컬러가 어떤 거고 그린을 대표하는 컬러가 어떤 거고, 그래서 전 이 브랜드 자체가 그 환경을 굉장히 쌍둥이처럼 닮아 있길 바랬거든요. 맞아요. 공간을 디자인을 하다 보면 겉도는 데가 되게 많아요, 브랜딩이랑. 왜냐면 공간 디자인은 공간 디자인대로 하고 브랜딩은 또 따로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읽혀서 고객 경험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은 엄청 캐릭터 있는데 공간은 얌전하거나, 공간 엄청 캐릭터 있는데 브랜딩은 조금 더 심심하거나 스토리가 없거나, 그런 것들이 전 걱정이 됐어서 최대한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든 다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태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런 컬러 시스템을 정한다거나 그 컬러 시스템을 공간에 적용하고 가구의 그린 컬러를 만든다거나 종이에 대한 그라데이션이나 종이에 대한 텍스처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도 다 그런 것들을 믹스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되게 재미났었던 부분인 거고 또 창작자로서도 되게 재미났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닮아 있어야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 브랜드를 익히려면은 그걸 공간하고 그 그래픽 요소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솔가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오늘 지금 요즘에는 담솔가 처음에는 사람 많이 방문 안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주차장 꽉 찰 정도로 사람 방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라서 그걸 또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힘이 있다. 되게 차분한데 근데 아이덴티티가 되게 확실해서 그래서 그걸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디자인들이 엄청 눈에 띄려고 발악하고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려고 되게 애쓰는 브랜드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경에도 자연스럽고 근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선명한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다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